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원의 추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보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월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고요.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상하원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 올해 안에 입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은 이미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정을 예측하는 기간이 한 9월 말 정도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 관측이고요. 이른바 이제 차이나 위크에 맞춰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9월 정도, 9월 말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고요. 관련된 뉴스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8월 24일 날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 기사는 이제 8월 23일 날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자체 CDMO 강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레퍼런스 확대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약간 좀 논설에 가까운 기사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물보안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A 기업, 그리고 B 기업, 그리고 C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A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차, 그러니까 유전체 장비 제조 및 분석 기법, 그리고 CDMO 기업 등 5개 회사가 요 A 기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B 기업 같은 경우는 적대국 정부 통제에 있거나 우려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 제공 또는 미국 안보에 위협한 기업이 이제 B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C 그룹이 A 그룹과 B 기업에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승계 기업 이런 게 대놓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대놓고 A 그룹에 중국 기업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BGI인데, 이게 BGI가 중국의 최대 유전체 기업이고요. 그리고 MGI는 BGI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CDMO 쪽인데, 이 CDMO 기업에 속해 있는 그룹이 딱 2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시엠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우시 들어가 있으니까 동일한 회사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시엠텍 같은 경우는 삼바와 비슷한 규모의 CDMO 기업입니다. 엄청 커요. 네, 되게 큰 기업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 우시엠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 내에서 퇴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내 CDMO 기업에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관측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7월 달 말과 8월 달 초반에 시장이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리지 않았던 이유들 중을, 그러니까 이유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딱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우시엠텍이 23년도 지역별 매출 비중인데, 이게 미국 시장 내에서만 65%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65%가 딱 떨궈져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CDMO 기업들의 수혜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특징점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기대감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로 언급되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미 7월달 말서부터 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00만 원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죠. 2021년도 8월 달에 보여줬던 고가가 이제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죽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우시엠텍의 강력한 뭔가 이제 정부 제재가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역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볼 수 있는 게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죠. 바이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바이넥스의 차트 흐름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8월달, 그러니까 7월달 말과 8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급락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뭔가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강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급락하기 이전에 이 가격대를 회복을 시키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한 상태에서 여전히 5일선과 21선, 60일선, 그 장기 이평선 자체에 대한 정별들을 만들어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의약품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위탁 생산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위탁 생산 사업 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마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송 공장에서 5,000리터 규모 생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송도하고 이제 오송 캐파를 합산을 했었을 때는 이제 11,500리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아요. 썩 높지는 않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입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드라마틱한 실적이 2025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의 시장은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ST팜 정도가 되겠죠. 이 ST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CDMO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차트 흐름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눌림이 나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급락 이전의 가격대를 다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일하게 거의 동일한 크기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T팜 같은 경우는 올리고액산 치료제 CDMO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MO 기술이라든지 cGMP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20년 mRNA 사업 진출을 한 레퍼런스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RNA CDMO 기업 같은 경우는 우시 포함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ST팜이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유율 순위로 따지게 되면 3위 정도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4위가 우시인데 얘가 이 우시가 1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사수에, 그러니까 우시가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이 ST팜이 차지를 하게 되면 점유율 부분들이 한 30%대로 올라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상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뭐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추세 자체는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익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서 기술적인 이제 과열 국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좀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를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어떻게 보면 이제 CDMO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 세 종목이 3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를 잘 지켜보시게 되면 좀 괜찮은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나마 좀 해드렸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앞에 서두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이 한 9월달 차이나 위크 때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차익 매물보다는 오히려 추세적인 강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그 시점 자체는 생물보안법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보시게 되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 텔레그램 방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의 장중에 발생되는 이슈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들 나누시면 좋은 창구로 나누시는 좋은 창구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입장 들어와 주시고요. 링크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란에 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